모니만. 안녕하세요, 판매사입니다. 애성모TV는 유튜브 슈퍼땡스를 통해 누구든지 후원하실 수가 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슈퍼땡스를 꾹 눌러주세요. 판매사님 늦었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 소통. 간다고. 안녕하세요. 무늬만 1타 강사 소통입니다. 애터미 후원 수당 금액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애터미의 수당 시스템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동일한 근로활동을 지속해 왔었는데 매달 월급 총액이 적어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번째 문제 해결이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애터미의 후원 수당이 왜 계속해서 적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전 영상에서는 적법한 다단계와 불법 피라미드의 구분법, 박 회장님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았었는데요, 다단계 사업을 하려는 예비 사업자분들은 전 영상 한번 꼭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애터미 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전업자님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업자님. 네, 안녕하세요. 애터미 사업을 본업으로 하는 전업자입니다. 성은 전, 이름은 업자, 전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업자님. 전업자님도 꽤 오랜만에 뵙겠는데요, 이전 애터미와 고쳐져 영상들을 통해서만 뵀었는데 진짜 오래됐네요, 전업자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소통님.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전업자님 잘 부탁드립니다. 전업자님, 우선 오늘의 주제가 후원수당 감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애터미 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방문 판매법의 주요 금지 행위에 보면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원들에게 공급한 상품의 가격의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 중 3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매원, 즉 사업자 회원들에게 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랬군요. 공정위에 공개된 애터미의 수당 지급률을 보니까 예를 들어 34.88, 34.76 이런 식으로 35%를 초과하지 않게 수당을 판매원들에게 최대로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소통님. 잘 보셨네요. 애터미에서 판매원들에게 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수당이라는 형태로 3가지, 프로모션이라는 형태로 1가지,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수당은 후원수당, 직급수당, 교육수당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고요.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판매원이 7개의 직급 중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최초 2회에 하나여 받게 되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판매사로 첫 직급 승급 시 받았던 해모임, 더페임 세트, 이브닝 케어 이렇게 3가지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판매사 첫 승급 때만 받고 판매사를 계속 유지했을 때는 주지 않더군요. 네, 맞습니다, 소통님. 3가지의 수당 중에서 프로모션과 관련된 수당이 바로 직급수당인데요. 프로모션은 직급 승급 시 최초 1회만 지급되는 반면에 직급수당과 같은 경우에는 최초 승급 시에도 받고 승급 후 직급 조건을 계속 유지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수당입니다. 그렇다면 최초 승급 시에 직급 수당도 받고 프로모션 선물도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전업자님. 맞습니다, 소통님. 애터미 마케팅 플랜 영상을 참고하시면 각 직급별 승급 시에 받는 프로모션 선물들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꼭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수당입니다. 사실 교육수당과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말씀드릴 후원수당과 직급수당보다 더 이후에나 받을 수가 있는 수당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후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2개의 수당보다 받는 조건이 좀 까다롭고 또 원하는 판매원들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육수당을 받게 되는 회원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받게 되는 걸까요, 전업자님? 네, 현재 전업자 회원들 또는 부업자 회원들 중 소속센터를 자주 방문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회원들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교육수당을 받으려면 애터미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는 교육센터를 개설해야 합니다. 현재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애터미 로고를 붙인 많은 센터들, 즉 사무실과 같은 공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많은 센터들 중에는 공식 인증된 교육센터도 있을 것이고요, 인증을 받지 않는 센터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교육수당은 공식 인증을 받은 교육센터의 센터장에게만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그럼 교육센터 개설 조건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개설 신청 기준 날짜로부터 직전 1년간 직급 유지 12회 이상 달성한 회원이어야 합니다. 네. 애터미 직급 승급 기회가 15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 있으니까 1년 하면 총 24번 승급할 기회가 있는데요. 이 중 절반 정도인 12번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소통님. 맞습니다. 1년 중 12회 이상을 직급 유지해야 하는데 연속으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횟수로만 12회 이상으로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1년간 회원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기타 회원 규정 위반 행위 시에는 개설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 1년간 센터정을 하였거나 폐쇄하였던 회원도 개설이 불가하고요. 네 번째는 애터미의 원칙 중심 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회원. 다섯째는 개설 예정 교육센터와 동일한 행정구역 내 거주해야 하고요. 명의 채용 센터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여섯째는 20명 이상 교육 가능한 시설 및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요. 교육공간 전용 면적이 약 6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타 설비도 갖추어야 하고요. 일곱째는 타 교육센터와 상호 영향을 주지 않는 이격거리 100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상위 로열 리더스 회원 2명의 추천 및 센터장을 포함하여 상위 직급자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아홉째는 본사의 심사 중에 센터 개설이 부적격이라고 판단 시에는 불가라고 하네요. 야, 정말 까다롭네요. 9가지 중에 8가지는 일단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치겠지만 이 중 8번째는 소속 센터의 상위 회원들과의 소통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교육센터를 개설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위 회원들과 소통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터미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전업자님.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전업자님. 1층 상가등에서 애터미 로고가 붙은 사무실을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소통님. 개설 조건 세부 사항을 보게 되면 내부와 독립된 상가 및 사무실 용도 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 및 프라자 내 개방된 상가라든지 지하도 내 지하상가 그리고 주거시설에는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부와 독립된 상가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1층 상가에는 센터 개설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2층 이상의 사무실 용도 공간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조건을 완료하고 개설이 되었다면 센터의 장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전업자님. 프로모션과 직급수당 그리고 교육수당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애터미 사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전업자 회원들과 좀 더 가까운 수당이 아닐까 생각해보네요. 부업으로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아주 좀 멀어 보이는데요. 네,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의 형태는 직급 승급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수당이기에 직급 승급보다는 지금 설명드린 후원 수당과 가까운 부업자 회원들에게는 멀리 보이는 것도 소통님 말씀대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전업자님. 오늘 영상이 말씀하신 후원 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최근 저 소통 역시도 후원 수당을 받아보긴 했지만 많이 줄어든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치 수당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약간의 오름과 내림은 있었긴 했지만 전체적인 감소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통님. 후원 수당이라는 것은 모든 판매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프로모션은 직급 승급 시 단 1회만 지급하고요. 직급 수당과 교육 수당은 한 달에 딱 2번만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후원 수당은 좌측과 우측 라인을 잘 운영만 하게 되면 일정 조건이 될 때마다 한 달에 수십 번 이상 받을 수 있는 수당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수당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후원 수당 금액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전업자님. 그렇다면 이 후원 수당이 왜 계속해서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는지 추측 정도는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애터미 고객센터에 이런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애터미님, 최근까지 애터미 수당 내역을 보니까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독 더 심하고요. 어찌된 일인가요, 애터미님? 그러자 이런 답변이 오더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애터미 사업자 회원들이 수당 감소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애터미 매출은 약간의 등락폭이 있긴 하지만 매출은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수당 발생 인원이 증가하여 수당 금액이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답변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전업자님. 우선 첫 번째는 애터미 매출은 평균적이다. 두 번째는 수당 발생 인원이 증가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업자 회원들의 불만이 많아진다. 자, 전업자님, 이 3가지 요인이 후원수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네, 소통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후원수당 총액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애터미의 후원수당은 매일매일 일 정산으로 계산되어지고 있는데요. 1년 365일 중 일요일과 매년 1월 1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후원수당이 정산되고 있습니다. 후원수당의 정산에 관여하는 N가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 N가의 수치가 커지면 후원수당이 커지고요. 반대로 작아지면 후원수당액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N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정확한 공식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런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애터미가 하루에 발생한 매출 중 수당으로 지급될 금액이 1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10,000원의 수당을 받으려는 회원이 딱 2명인데요. 그럼 한 사람당 수당이 얼마가 지급될까요? 네, 당연히 한 사람당 5,000원씩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업자님? 네, 아주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수당 총액은 변함이 없고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2명이 아닌 5명이 된다면 한 사람당 5,000원이 아니고 2,000원씩 수당으로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르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수당 총 지급액이 10,000원이 아니고 100,000원이라고 한다면 2명이 얼마의 수당을 각각 나눠받게 될까요? 이번에는 수당 총액이 커져버린 탓에 한 명당 5만원씩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소통님. 자, 여기서 한 사람당 받아야 할 수당이 위에서부터 5,000원, 2,000원, 5만원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이것이 바로 N가의 수치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애터미의 매출이 커지면 당연히 이 역시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될 수당 총액이 일정할 때 수당을 받으려는 회원들이 늘어난다면 각각의 수당액이 적어지겠지만 반대로 회원들이 적어진다면 많은 수당액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수당을 받으려는 회원의 수는 일정하고 애터미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님? 네, 애터미 매출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수당 총액도 같이 커지게 되므로 수당을 받으려는 회원 수가 계속해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받는 수당액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소통님. 저 역시도 애터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후원 수당이 꾸준히 줄어든 이유를 애터미의 매출 감소보다는 종전까지 소비자였던 회원들이 애터미 사업을 듣고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된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애터미 입장에서는 소비자 회원이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된 것을 고무적인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전환된 사업자 회원들의 후원 수당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터미에서는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근부터 애터미몰의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그것도 빠르게 등록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전까지는 애터미의 신제품이 아주 드물게 선보였었죠. 혹시 애터미의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빠르게 새로운 제품들을 등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해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전업자님.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21년 공정위에 공개된 애터미의 정보를 살펴보더라도 전체 회원의 40만 명이 감소를 했지만 사업자 회원, 즉 수당을 받는 회원은 많이 감소가 없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겠지만 총 회원수 감소폭 대비 사업자 회원수 감소폭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네, 소통님. 후원 수당이 감소하는 이유를 애터미에서는 공식적으로 애터미 매출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수당을 받으려는 회원들이 증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수당을 받으려는 회원들은 신규 사업자가 아닌 기존 소비자 회원들이 전환된 사업자 회원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애터미 매출을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증가하려고 한다. 이것이 애터미의 공식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상태에서 후원 수당 총액을 늘리려면 N가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N가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사업자 회원수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애터미 매출을 아주 크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하지만 애터미의 국내 매출과 회원수의 정체가 지속하게 되고 종전 소비자 회원들이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폭이 커지게 되면 후원 수당의 금액이 상당히 작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소통님. 지금까지 후원 수당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터미의 제품이 소비자 회원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고, 즉 초심을 잃지 않고 재구매가 지속되게 되면 수당을 떠나서 애터미 회사 자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글로벌 법인도 튼튼히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단 회사가 튼튼하기에 이런 애터미 시스템을 통해 돈을 벌어보려는 사업자 회원으로서의 전환으로 후원 수당이 적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애터미의 입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품질과 가격이 합리적인 다양한 제품 출시로 선택의 폭을 늘리고 동시에 매출을 증가시킨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원했던 후원 수당 금액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업자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애터미 후원 수당이 감소하는 이유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장기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터미 회사가 아직도 믿음 속에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저 소통 역시도 후원 수당이 작아진 것을 확인했지만 제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하위의 회원분들이 구매를 잘 해주셔서 받은 수당인 것만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선 하위 회원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전업자님과 함께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전업자님? 네, 소통님. 오랜만에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잘 해보았습니다. 아주 재밌었고요. 저는 끝나고 바로 센터 미팅이 있어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님.
네, 항상 바쁘시군요. 좋습니다, 전업자님.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업자님. 전업자님, 후원수당이 많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받으시고